이제 내 얘기 다 끝났어. 지은이한테 혜진이하고의 관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후련한 기분이야.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몇 마디 얘기로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미안해. 나 역시 지은하고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진 않았어. 지은이 이해해줘. 혜진이는 지은이보다도 더 절실히 날 필요로 하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 필요로 하는 건 오히려 기호씨 쪽일 거예요. 그래, 어쩜 그런지도 몰라. 혜진이 불행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그럼 기호씨는 그 여자에 대한 연민 때문에 저와 헤어지자는 얘긴가요? 연민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이 탐나셨고 지연이,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날 원망하는 지연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산이 탐나서 혜진과 결혼하는 그런 비열의 인간이 아니야. 어쨌든 우리의 지난 3년을 이렇게 허망하게 끝내버릴 수는 없어요. 잘 들어.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내 마음은 이미 지연한테서 떠났어. 미안해 지연이. 혜진이 내 첫사랑이었어. 그동안 혜진을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불행해진 혜진을 다시 만나고 보니 아직도 난 마음속 깊이 혜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네, 유일과설 총무과입니다. 미스 설이요.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실례하지만 어디신가요? 아, 네. 저 미스 설 들어오면 남 실장님한테 전화 왔었다고 전해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남 실장이 또 웬일이지?
점심시간에도 그 사람 미스설하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래? 어디서? 길 건너 사롱에서. 아유, 안녕들 하십니까? 아유, 강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요즘 바깥에서 고생들 많으시죠? 네, 덕분에요. 어떻게 현장 일은 잘 돼갑니까? 그렇습니다. 네, 남보다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 결제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잠시 앉아서 기다리시죠. 그러죠. 근데 미스, 그 소문 사실이야? 남 실장한테 딴 여자 생겼다는 소문 말이야. 그렇다나 봐. 어머 세상에. 그 여자 남 실장 선배 되는 사람이 돈 많은 미망인이라면서. 미스가 그게 뭐 그리 새로운 사실하고 놀라서 그래요? 저 퇴근 때마다 몸소 차를 몰고 와서 남 실장 모셔가는 여자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난 설마 했죠 뭐. 그럼 이제 미스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 미스설.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저 어서 퇴근하지. 실장님은요? 나도 곧 나갈 거야. 먼저 퇴근해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어쨌든 전 우리의 지난 3년을 이렇게 허망하게 끝내버릴 순 없어요. 절대로. 미스설, 퇴근 안 하십니까? 그만 퇴근하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황 선생님은 이 시간에 어떤 일 있어요? 제가 이거 주제넘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스설 곁에는 누군가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고맙지만 단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이대로 잘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미스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걱정스러워서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 자살이라도 할까 걱정스러워서 왕 선생님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부담스러우신 모양이군요.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 친구가 대해드리고 싶을 따름이니까요. 왕 선생님은 아무 사정도 모르시잖아요.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왕 선생님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본 일이 있으세요? 예, 딱 한 번. 그래서 오늘 이 미스설의 친구가 되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버림을 받으면은 그 고통을 혼자서 이겨내기가 힘이 드니까요. 그럼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지 왕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시겠군요. 가르쳐 주세요.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우는 무슨 짓이든 하겠어요. 술을 한잔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이 술 한 잔이 위안이 될 때가 있죠. 저도 견디기 어려울 때는 가끔 술을 마십니다. 과연 술이 이 고통을 잊게 해줄까요? 압니다. 미스설의 심정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이 버림을 받았을 때는 죽음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 따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아픔도 엷어지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싶어요. 있잖아. 기욱 씨, 무슨 생각을 이렇게 골똘히 하고 있어? 아니 생각은 무슨 그저 야경 보고 있었어. 그래? 기욱 씨의 뒷모습이 어쩐지 우울해 보여서 내 컴플렉스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아무것도. 난 요즘 하루하루가 온통 꿈 같아. 기욱 씨를 다시 만난 후로 말이야. 그래서 더 두려운 건지도 몰라. 오늘같이 우울한 기욱 씨의 모습을 볼 땐 겁이 덜컥 나. 기욱 씨가 나와 다시 만난 걸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아니 후회라니. 후회할 짓을 내가 왜 해? 정말? 그렇다니까. 하지만 기욱 씨도 그동안 사귀는 여자가 있었을 게 아니야. 난 그런 여자 없어. 그래서 기욱 씨를 대할 때보다 더 죄스러워져. 기욱 씨하고 헤어진 후 지난 5년 동안의 결혼 생활 속에서 기욱 씨를 별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 어쩌면 내가 이기적인 여자인지도 몰라. 그저 가끔 한가할 때면 지금쯤 기욱 씨는 어떤 여자와 결혼해 살고 있을까?
그 여자가 나보다 이쁠까 미울까 하는 정도의 생각뿐이었어. 그랬을 테지. 그만큼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 테니까. 하지만 난 마음속에서 혜진의 존재를 한시도 지워본 적이 없었어. 그건 그만큼 혜진이가 내게 준 상처가 크고 깊었기 때문이야. 알아 그 마음. 상처가 크고 깊은 만큼 날 원망하고 미워했겠지. 하지만 그때 내 입장 기욱 씨가 더 잘 알고 있었잖아. 기욱 씨는 그때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군대 가 있었고 나는 홍기가 차서 기욱 씨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어. 자, 다 지난 일이야. 어쨌든 난 혜진이와의 재회를 감사하고 있어. 우리의 재회는 혜진이와 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어떻습니까, 혜진 씨?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아, 여긴가요, 댁이? 네, 바로 이 집이에요. 아, 예, 집이 아주 훌륭하군요.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기는요. 오히려 고마워야 할 사람은 바로 접니다. 네, 아닙니다. 자, 그만 들어가시죠. 네. 황 선생님도 그만 가보세요. 전 가시는 거 보고 들어가겠어요. 자,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저 황 선생님, 예. 오늘 황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셔주시지 않았더라면 저 혼자서 견뎌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별 말씀을요. 자, 지연이는 틀림없이 현모양처가 될 거야. 뭘 보고 그렇게 믿으세요? 지연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잖아. 아, 때론 말이야, 이 지연이가 내 누나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나 있다니까. 어머? 아이 그럼 내가 기욱 씨 눈에 그렇게 늙어 보여요? 아니야, 늙어 보이긴.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지연이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 그런 얘기야. 아, 그 요즘 피곤한 여자들이 좀 많아. 여권 신장에다 뭐다 해서 저 혼자 잘난 척. 아휴, 난 그런 여 딱지생이라고. 여자는 여자다워야지. 기욱 씨는 생각보다 보수적인 데가 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게 뭐가 그리 나빠요? 아니, 누가 나쁘다고 그랬어? 약간 피곤하다는 거지. 그 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네요. 아니야, 그런 뜻은. 난 지연이하고 만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데, 지연이는 보면 볼수록 요즘 여성 같지가 않아. 이해심 많고 늘 따뜻하고. 지연이,
우리의 만남이 어쩌면 운명이 정인지 몰라. 어머? 아유, 저 이기심.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아, 예. 아직 출근 시간이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애미랑 얘기 좀 하자꾸나. 아, 오늘 좀 바쁩니다, 어머니. 아직 시간이 좀 이르지 않니? 예, 저 본사에 들렸다가 저 현장 사무실에 가려면 좀 서둘러야 한다고요. 아유, 요즘은 매일 아침 현장보다 본사 출근이냐? 아직도 그 설계도가 사장님 결제가 안 났거든요. 이 완공 날짜 맞추려면 아주 서둘러야 한다고요. 그럼 얘기할 짬이 없어? 참, 어머니도 아니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어젠 네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얘기를 못했다만 성민이 댁에 다녀갔다. 기수 씨가요? 응. 또 사진을 놓고 가더라. 아이, 언짢아 할 거 없어. 아, 성민이 내 마음씀이 고맙지 뭘 그러냐. 호래비 형한테 애미 맡겨놓고 사는 기애들 마음인들 편하겠니? 어머니, 저는 재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뭐 성민 댁도 보셨겠다, 손주도 하나 안아보셨겠다. 저야 뭐 좀 천천히 결혼하면 어떠세요? 아니 뭐라고? 아니 그럼 너 이 애미를 늙고 꼬부라질 때까지 부려먹을 참이야? 아니 어머님은 그러면 저하고 사시는 게 그렇게도 싫으세요? 아이 그래. 나도 이제 그 지겨운 호래비 뒤치다거리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다. 참. 아이고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거? 출근 시간 늦겠네. 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아얘 큰애야. 아유 얘. 애미 얘기 아직 안 끝났어. 그 사람아. 아무리 출근이 바빠도 오늘 선볼 사람의 사진은 보고 가야 할 거 아닌가. 자. 이런 사진 자주 봐서 뭘 합니까? 전 재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재혼을 안 하면 죽은 영미애미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리고 영미는 언제까지 제 외할머니 집에 맡겨놓을 참이야? 죽은 제 처생각 때문에 그래. 제 딸녀는 아무렇게나 자라도 괜찮다는 소리야 뭐야? 애미 얼굴도 모르고 자라는 불쌍한 영미를 생각해서라도 이제 제발 마음 좀 돌려. 성민이 댁이 아예 오늘 저녁으로 약속을 해놨댄다. 예, 알았어요 어머니. 저 이따 저 성민이 사무실로 전화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저녁 6시 된다. 전번에 선본 바로 그 다방이래. 이번만은 제발 실수 없도록 해야 한다. 어? 내 동생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황 기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 그래도 황 기사 기다리고 있던 참에요. 사장님께서 어제 놓고 간 황 기사 설계도 보시고선 대체로 만족해 오셨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럼 결제가 났습니까? 아직은요. 아니 왜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 별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설계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비서실의 남 실장 한번 만나보시죠. 남 실장이요? 예, 그러죠. 참, 미스 설은 어디 갔습니까? 웬일인지 아직 출근 안 했어요. 그래요? 연락도 없이요? 왜요? 미스 설한테 무슨 보고할 일이라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혹시 미스터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설마 황 기자 저 사람 딸 하나 다닌 호랩이래.
어서 오세요, 시장. 네. 남 실장. 네, 사장님실에 결제 들어가셨어요. 선배님. 오랜만이세. 재미 좋은가? 아, 재미는요. 그렇잖아도 선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신과장 만나보셨어요? 만나고 좀 이리로 올라온 게 있어요. 아, 진짜. 근데 그 사장님께서 설계 변경을 원하신다면서? 예, 저 예산의 증액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아, 좋은 자리 쓸 때 좀 봐주게나. 후배 좋다는 게 뭔가? 예산은 조금 초과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그 건물에 내실을 달자는 말이세.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장님께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의 완공을 원하시니 전도 어쩌겠습니까? 그래? 예. 근데 저 예산의 증액 없이 이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그야 뭐 가능하지. 저 그러면 선배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땀 좀 흘려주십시오. 가만 있어. 이 선배님하고 상당히 오랜만인데 오늘 밤 우리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거 좋지. 그렇죠 말이야. 오늘은 사양하겠네. 약속 있어서. 아니 어디 좋은 여자라도 만나십니까? 이 사람. 아니 왜요? 선배님도 이제 재혼을 하셔야 할 게 아닙니까? 이 사람아, 내 걱정하지 말고 남 실장 자네나 좋은 여자 골라서 하루빨리 결혼하게나. 괜히 그 이젠 불장난 그만두고. 선배님 참. 제가 무슨 불장난다고 이 험담이세요. 저 남이 들으면 정말이지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봤나 보구만. 근데 자네 가끔 그 데이트하는 상대가 밖에서 한번 해본 소리세. 이 사람아, 여자가 한을 품면은 온유에도 소리가 내는 법일세. 조심하게나. 수고해. 네, 가세요. 기욱시일로 날 만나러 오셨다니 우선 들어오시죠. 아니에요. 전 여기서 부인께 해야 할 얘기만 하고 가겠어요. 부인? 그럼 미망인이 아니시던가요? 맞아요. 난 민망이에요. 근데 아가씨가 나한테 할 얘기란 뭐죠? 기욱 씨와의 관계를 끊어주세요. 아가씨는 참 당돌하군요. 무슨 권리로 나한테 그런 욕을 하는 거죠? 요구가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니 아가씨는 기욱 씨와 무척 가까운 사이 같군요. 네, 3년 전부터요. 기욱 씨가 부인께 제 얘기를 안 튼가요? 우린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기욱 씨 앞에 다시 나타난 다음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부인, 제발 그 일 유혹하지 말아주세요. 유혹이라고요? 이봐요 아가씨. 난 왜 아가씨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난 기욱 씨와 아가씨와의 관계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부인. 제 말이 불쾌하셨다면 용서하세요. 전 부인께서 저와 기욱 씨와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들어와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저와는 차를 마시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러는 아가씨의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내게 와서 따지기 이전에 기욱 씨와 먼저 해결을 하셔야죠. 솔직히 말해서 난 기욱 씨가 아가씨와 사귀는 줄도 몰랐고 또 기욱 씨를 유혹하지도 않았어요. 먼저 청혼을 해온 건 기욱 씨였으니까요. 그러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우리의 이런 만남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부인, 어쩜 그렇게 자신만만하세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언젠가 자기의 마음도 아프게 된다는 걸 모르세요? 압니다. 지금 미살의 심정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고통이죠. 예, 현장 사무소. 아니 미설. 아니 요즘도 드시지 않고요? 많이 먹었어요. 아까는 전화 받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렇더라도 요즘 며칠 새 이 미설이 출근하지 않는다기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 안색이 무척 안 되셨군요. 죄송해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별 말씀을요. 조만간 회사에 그만둘까 해요. 예? 공연이 여러분들한테 심려만 끼쳐드리는 것 같고 또 사무실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 실장하고 같이 근무한다는 게 부담스러우신 모양이군요. 그럼 황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를 알고 계셨던가요? 네, 그날 우연히 그 사무실에 들렸다가 여직원들 하는 얘기를 듣고 남 실장하고 저하고는 그 대학교 후배입니다.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 남 실장 그 친구가 오늘따라 미워지는군요. 이봐 웨이터, 여기 저 와인 한 병 가져오지. 어서 와요, 기혁 씨. 아니 무슨 일이야? 혜진이 무슨 일 있었어? 자긴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술을 마셔? 사람이란 이유 없이 괜히 취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만 마셔. 혜진님이 취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낮에 지연이라는 여자가 날 찾아왔었어. 그 여자가 그러더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언젠간 내 마음도 아프게 된다고 말이야.
기욱이 그 친구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미스터,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욱이 그 친구는 미스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간 건 아닐 겁니다. 오로지 그 친구는 자기가 빼앗겼던 옛 여자를 다시 만났다는 그 기쁨만으로 망설임 없이 미스터 곁을 떠났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단 좀. 황 선생님은 혜진이랑 그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아닙니다. 그 여자 대해서는 기욱이만큼이나 잘 알고 있죠. 그 두 사람은 이 대학 때 클래스메이트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기욱이가 군대를 간 후에 그 여자는 좋은 조건을 갖춘 그의 선배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배란 사람은 기욱이가 아주 친형처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앞 상처가 그만큼 더 컸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여자는 그 남편이 불의 교통사고로 그만. 처음에 기욱이 그 친구는 그 여자를 위로한답시고 몇 번 찾아갔다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젠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참 사람 마음이란 간사한가 봐요. 며칠 전 그날은 살아갈 자신조차 없었는데 막상 그 여자를 만나보고 나니 아니 미스터, 그럼 혜진이란 그 여자를 만나봤단 말씀입니까? 네, 오늘 낮에. 그래서 마음의 갈등을 이길 수 없어 황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황 선생님은 이런 제 마음의 갈등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같았어요. 그날 그러셨잖아요. 버림을 받아본 사람만이 버림을 받은 사람의 아픔을 안다고요. 하지만 미스 설과 제 경우는 좀 다릅니다. 미스 설은 마음속으로나마 사랑할 수 있는 실체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제 경우는 사랑할 실체가 이미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제 아내는 5년 전에 딸애를 낳다갔구나. 미안해. 지연이라는 그 여자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혜진한테 숨기려는 의향은 없었어. 다만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리고 또 이 혜진이도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도 했었어. 지연인 혜진이와 내가 헤어져서 방황하던 시절에 만난 여자였어.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얘기야. 내가 혜진이와 다시 만났을 때 지연이하고의 관계는 깨끗이 정리가 됐어. 그러니 그 여자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했든 혜진 마음에 들 게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혜진 한 사람뿐이니까. 하지만 난 자꾸 두려워져, 기욱이. 뭐가?
기욱신 가끔 그 여자와 날 비교하게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비록 다시 만났다는 기쁨 때문에 기욱 씨가 나한테 열중해 있지만 어느 날 불현듯 마음속으로 그 여자를 그리워하게 될지 누가 알아. 아니야. 난 혜진이랑 다시 만난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정말이야. 여긴가요, 댁이? 네. 그럼 전 여기서 택시로 가겠어요. 아, 미스터. 왜 굳이 여기까지 절 바라다 주시는 겁니까? 지난번 밤에 제가 누군가를 필요로 했을 때 황 선생님께서 제 곁에 계셔주셨던 것처럼 오늘 밤은 왠지 황 선생님 곁에도 누군가가 있어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돌아가신 부인을 너무도 사랑하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부인을 잊지 못해 재혼도 안 하시고. 미스터,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저희 집에 올라가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왠지 그 썰렁한 집을 혼자서 들어가고 싶지가 않군요. 미스터. 그럼 잠깐만 들어갔다가 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그네냐? 네, 어머니. 아이고, 아니 요즘 무슨 일을 이렇게 매일 늦어 그래? 저 어머니, 손님이세요? 아니 이럴 수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유, 어서 들어와요. 자, 들어가시죠. 자, 좀 앉으시죠. 아니, 어머니 그렇게 사람을 빤히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민망해 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너무 놀래서 그런다. 아유, 어쩜 그렇게 영매미랑 꼭 닮았니? 참, 어머님도. 아이, 그런 말씀 뭐하러 하세요? 아니야. 난 저 색시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순간 애미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줄 알았구나. 아유, 사람도 참. 아니 대체 저런 색시를 어디서 만났노 그래? 어머니. 그래. 양치는 다 계시오? 네, 형제는 몇이오?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 있어요. 그럼 색시가 맞이겠구랴. 네, 아유, 어머니 저 손님이 오셨는데 뭐 좀 대접하셔야죠. 응?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아이, 내가 손님 대접할 생각은 않고. 아유, 색시 뭘 좋아하오? 무슨 과일? 아니에요. 전 곧 갈 텐데요. 아유 무슨 소리야? 모처럼 왔는데 천천히 놀다 가야지. 그럼 좀 앉아 있어. 내가 얼른 과일 갖고 올 테니까. 이거 미안합니다. 저 난치하셨다면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참 자상하신 분 같아요. 저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정말 돌아가신 부인과 얼굴이 닮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회사에서 미스를 만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요? 네, 문매하며 웃는 모습까지도 제 아내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미스설과 이렇게 마주 앉아있으면 저는 늘 제 아내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곤 합니다. 저 따님 이름이 영미라고 했나요? 영미 벌써 자녀부죠? 아, 아닙니다. 제 딸애는 지 외할머니가 데려다 키우고 있죠. 왜요? 그 애를 볼 때마다 제 아내 생각이 났어요. 그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의 소중한 꿈을 무참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불란서풍의 빨간 지붕과 푸른 잔디가 있는 그런 그림 같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그도 제 손수 지어서 아내에게 바치겠다는 그 소망 말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앗아가 버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미스 설을 만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서서히 그것이 다시 솟아오고 있지 뭡니까? 사람은 간사한 거라고 언젠가 미스 설이 말씀하신 적 있죠. 요 몇 년간은 미스 설의 모습에서 제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그 빨간 지붕과 푸른 잔디가 있는 집을 지어서 미스 설에게 바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욕망이 생기지 뭡니까? 그 색시 너무 늦지 않았나 모르겠다. 아휴, 난 첫눈에 마음에 들더라. 어쩜 그렇게 죽은 영매미랑 생김새부터가 꼭 닮았니? 의문스럽기는. 그런 색시가 있었으니 그 많은 재혼자리 하나같이 마다고 했지. 어머니 그만 주무세요. 저도 출근하려면 좀 일찍 자야겠어요. 아, 그래. 사람 마음은 간사한 것 같다고 미스설도 말씀하셨죠. 지난 몇 년간
전 미설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는데, 미설, 제가 지은 그 빨간 지붕과 푸른 잔디가 있는 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미썰, 그 소문 사실이야? 응? 황 기사와 열애 말이야. 곧 결혼할 거라면서 사내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래? 어머, 부인하지 않는 거 보니 사실이구나. 어휴, 설마. 미스설, 안 그래도 언제부턴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기회를 봤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 마침 잘 됐다. 그 소문 헛소문이지? 글쎄, 어머머, 미스설, 그럼 사실이야? 아직 결혼까지 결심한 건 아니지만 데이트 몇 번 했어. 아니 미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총각도 아닌 호래비하고. 거기다 황 기사 그 사람 어린 딸도 하나 있다면서? 응. 미스설의 마음은 알아. 남 실장한테 복수하고 싶은 거지? 미스설한테도 남자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자학이겠지. 자? 그래, 자학이 아니라면 그 많은 남자들 중에 하필 황 기사야? 정말이야. 이왕이면 남 실장보다 더 잘생기고 더 장래가 보장된 미혼 남자를 선택했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남 실장 앞에서 보란 듯 내세울 수 있고 말이야. 미스 강하고 미스 유는 날 이해 못할 거야. 황 기사 그 사람은 날 참 편하게 해줘. 그야 자기한테 약점이 있으니까 미스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럴까? 남 실장은 여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사랑을 베풀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어. 남 실장과 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지난 3년 동안 남 실장은 줄곧 내게 사랑해주길만을 강요했을 뿐이었어. 그런데 황 기사 그 사람은 달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혼에 무슨 조건 같은 게 필요해? 그건 그래. 그럼 이제 이런 얘기도 다 필요 없게 돼버렸구나. 남 실장 최근에 그 여자하고 헤어졌대. 여자의 직감이라 예민한 거야. 난 알아. 기욱 씨가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지연이란 그 여자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 역시 그래. 죽은 그이의 환영을 지우려고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가 않아. 우린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나 봐. 우리의 재회는 사랑 때문이 아닌 서로의 연민 때문이었나 봐. 아니 지연 씨, 오늘 뭐 언짢은 일 하셨습니까? 이 저녁 내내 우울하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그럼 됐습니다. 전 지금 제가 꾸고 있는 꿈이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황 선생님도. Just for a moment, my heart surrendered to someone new. How can you live? 저 지연 씨,
언제 제 딸애를 한번 만나 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뭐 서둘 일은 아닐 줄 압니다만. 아니에요. 저도 영미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이번 주말쯤 어떨까요? 좋아요. 밤도 늦었는데 내리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예, 그래요. 편히 쉬어요. 네. 지연이. 웬일이세요? 지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어. 역시 사내의 소문은 사실이었군. 기욱 씨의 소문도 사실이었군요. 그래, 혜진이와 헤어졌어.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그 여자를 다시 봤을 때 난 아직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 헌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었어. 지연이, 날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지연이, 날 용서해 줄 수 없겠어?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그 여자를 봤을 때 난 아직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 헌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연민이었어. 지연 씨, 저는 제가 꾸고 있는 꿈이 깨어질까 봐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그 빨간 지붕과 파란 잔디가 있는 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선배님, 지연이 선배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헤어졌다는 충격 때문에 잠시 방황했을 뿐이에요. 지연이는 아직도 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날 찾아왔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도 지연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야? 나는 지연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아니요. 선배님은 지연의 얼굴에서 사별한 아내의 모습을 찾을 뿐이죠.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황 선생님, 웬 술을? 이 좀 앉아 있으면은 남 실장 그 친구가 이리로 올 겁니다. 왜요? 남 실장 그 친구가 오늘 낮에 우리 현장 사무실로 날 찾아왔다. 그 친구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가 지은 씨를 사랑했던 건 아닙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지은 씨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은 뭐 제 꿈을 포기해도. 황 선생님, 지은 씨, 우리 아무 얘기도 하지 맙시다. 난 뭐 이미 이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돌아가는 길에 어디 가서 술이라도 흠뻑 마시면은
이 비참해진 기분을 풀 수가 있겠죠. 한 번 여자를 배반한 남자는 두 번, 세 번 배반할 수 있다는 걸 기욱 씨 모르세요? 전 결코 기욱 씨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황 선배는 결코 지연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연이 얼굴에서 죽은 아내의 모습을 찾으려 할 뿐이지. 지연 씨, 제가 지은 그 빨간 지붕과 푸른 잔디가 있는 집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지연이는 황 선배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에 대한 반발이지. 저는 제가 꾸고 있는 이 꿈이 깨어질까봐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남이 보기에 잘 모를 것 같은 게 사랑의 상처라고 그럽니다. 남 보기엔 유치한 심파극 같은 그런 사연인데도 본인의 고통은 죽음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래서 사랑과 그 아픔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최자혜 선생님 나와주셨는데 네. 드라마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설지영 양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두 남자분이 두 분이 나타났습니다만은 두 분 다 그 여자가 있었던 과거가 있었던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저 입장 같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직장도 결론은 나중에 네. 말씀해 주고요. 손 학장님 드라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사회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남자들의 여성 행각 중에 하나, 사회적인 백리 현상을 가지고 다루는데 옛날에 우리 속담처럼 아직도 남자는 좀 도덕적인 근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젊음이 굉장히 부럽고요. 그 마지막 씬에 그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려고 기다렸는데 신호를 놓치잖아요. 그렇지만 또 건너가는 파란 신호가 또 켜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참 젊음이라는 게 그만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러움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많은 여성들도 남자 대학생들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드라마 속의 그 지연이라는 여주인공은 어떤 형의 여성이라고 보십니까? 요즘 흔한 얘기로 청순 가련형, 뭐 실속형 이런 걸로 따져볼 적이에요. 실속형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아름답고 순수하고 청순 가련형의 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뒤에 계신 분요.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없는데요. 친구들로부터 간접 경험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중에 이렇게 이 사랑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되고 헤어지게 돼서 아픔을 겪는 친구를 보셨습니까? 네, 좀 봤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던가요, 그 아픔이 보시기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연령층이 결혼의 정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온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사랑을 잃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슬퍼했던 것 같아요. 네. 드라마 속에 그 황 기사는 이제 그 부인을 상처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남자, 한번 결혼했던 남자도 사랑만 한다면 결혼 상대자로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극 중에서도 그 지연이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한다면 그 조건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주혜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사랑을 한다면 조건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까? 네, 그렇죠. 사랑이란 조건이 없는 것이니까 남자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거라고 그러셨으니까 집에서 많이 반대하고 주변이 다 반대하는 것도 조건 없이 결혼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 남자를 진실로 사랑한다면요. 알겠습니다. 결혼하신 분 같은데요. 지금 그 20대 이 밝은 여성들이 말하고 있는 저렇게 관용스럽고 폭넓어 보이는 결혼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인데도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사랑을 한다면은 네. 와, 조건 없이 정말 자기가 죽도록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한 번 실패했어도. 어떤 남자가 더 남성답다고 보이세요? 두 사람 다 남성답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좀 그 실장 같은 경우는 좀 자기 본이 자기 위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그냥 차버리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그 건축소 있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글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래갖고 그 여자가 좀 힘들고 또 자기 그 여자를 통해 갖고 자기 옛 부인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전술이란 게, 연애 전술이란 게 상당히 뛰어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결혼하셨죠? 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지연이가 만나고 있는 두 남자는 전부 그 과거가 아주 그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결혼 상대자로 택하기에는.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운명감 같은 거 안 느끼십니까? 지연이의 팔자 같은 거? 지연이 팔자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연이가 여기서 두 남자를 둘 다 택하지 않는 게 현명한 일인 것 같아요. 둘 다 택하지 않는다. 네. 어느 쪽이고 한쪽을 택하게 되면 한쪽에서 또 남자가 그쪽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남자가 자꾸 연락 같은 거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둘 다 택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사랑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어떻게 맨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애정에 대한, 이성에 대한 애정의 정도라든지 또는 애정의 색깔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신 분 고된 모양이죠? 뭐 그렇게 감춰요. 호랑이 말처럼. 앞에 분은 그 사랑의 가변성 같은 거 얘기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랑도 정치처럼 상황 논리에 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전에 물론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는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라고 FM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 게. 그렇지만 우리들 사이에서 그 FM이라는 건 없어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사랑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물론 있기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 공통적인 거, 그 범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가변성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 속의 지현이는 두 남자한테 청혼을 받았는데 말이죠. 아무 남자로부터도 청혼을 못 받은 여자는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청혼 받는 그 상황이 문제겠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아무런 청혼이 없는 상태요. 글쎄,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청혼을 못 받았다, 못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불행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지연이는 지금 두 남자한테 청혼을 받았으니 그것도 경험이 풍부한 남자들로부터 청혼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경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상 속에서 청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결정은요 나름대로 어떤 삶 속의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자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 만약에 드라마 속의 지현 씨 같은 입장이라면은 두 남자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남자 아무도 택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네. 이유는? 글쎄 제가 원하는 사랑이라든가 어떤 뭐 배우자라든가 그런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저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또 그 남자가 저에 대한 사랑이 확인될 수 있을 때 저는 택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연이라는 주인공이 두 남자의 사이에 물론 있지만 그리고 지연이를 다 원하고 있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저번 말씀은 두 남자의 사랑이 진정이 아닌 거라고 보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현이 이 여자는 확고한 애정관을 지닌 여성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그 아까 그 봤을 때 약간 그 지연이라는 여자가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 남자 그 남 실장이 자기에 대한 어떤 배신을 보였을 때 자기가 진짜로 사랑했다면은 물론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움직이지도 않았겠지만은 차라리 그대로 남 실장이 가버렸을 때 그대로 기다리고 한번 자기 자신을 남 실장에 대한 생각, 자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생각하는 긴 시간을 필요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황 기사가 끼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연이라는 여성이 남 실장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없었다면 황 기사하고 그렇게 가까워졌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지연이란 여자가 남 실장과의 그런 게 없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쉽게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라고 보통 사람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조건이랄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특히 말하는 거하고 또 실제하고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도 그 사람 이미 한 번 결혼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자식까지 딸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자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여쭤봐요. 저 끝에 안경 쓴 학생. 만약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동생이 하나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기우기 하고 또 황기사하고 두 사람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자문을 구했을 때 오빠로서 뭐라고 충고하겠어요? 사실 저는 동생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동생이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이 드라마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다. 나한테 자문을 구한다면은 그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이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찾으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수상짜기가 어려운 말 같은데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그 남 실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그 자기 본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지연인가 이 주인공 여주인공이 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은 그 나중에 만난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질 것 같아요. 네. 선 학장님, 이 비서실장이잖아요, 남 실장이요. 3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절교 선언을 한 그 사람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뭐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봅니다. 그 3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또 버리고 또 대학에 동창이면서 뭐 자기 또 선배의 부인이 뭐 또 그 뭐 사별했다. 아마 뭐 드라마 보니까 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돈도 좀 관계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남자의 명예를 더럽힌 가장 그 표본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런 인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실장에 대해서. 열정이 없으면은 사랑도 못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 감정적으로 나약한 남자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열심히 사랑하지 않을까요? 일단 마음만 먹으면은. 그러면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성이 좋아하는 어느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입니까? 여성이든 간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입니까? 여성들이. 모든 여성이 좋아하는 남자라는 거는 결국 뭐 사랑할 수 없던 거 아닙니까 그래? 하여튼 사랑할 수 있는 이 뭐죠?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매력이 있는 거죠. 최 선생님, 이 남일장은 왜 그 미망이라고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학생 시절에 말이죠. 그 둘이가 그 굉장히 가깝게 연애했던 사이네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에 못 잊어서 그 항상 그 자기가 군대 가고 없는 동안에 이 혜진이가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그때 그 정을 못 잊어서 항상 생각하던 차에 그런 또 혼자 돼서 나타나니까 다시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왜 그 먼저 여성한테로 다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미망인. 역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사랑을 받은 사람보다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 더 아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욱이가 사랑했던 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했던 것, 그걸 한번 치료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김 선생님 말씀은 그 남자가 굉장히 열정 있는 남자라고 말씀하시는 남 실장이요. 예. 성실한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장 그 여인이 나타났을 때에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 친구가 좋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거 전부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네.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나머지 모든 사람 전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이 고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남 실장은 이 혜진이라는 여성을 선택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을 또 한 번 버린 그 면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지금 3년 동안 사랑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그 여자에게 네, 정말 그 여자가 내가 차지할 수 없는 여자 같으면은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은 저는 그 사람을 선택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선악자님 그 의지는 좀 수상한 구석은 없습니까 보시기에? 그게 뭐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라는 것은 뭐 하나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드라마상에는 가서 또 용서를 빌고 지혜한테 그렇지만 또 세월이 지났을 때 혜진이가 훨씬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남자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당분간은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갈팡질팡하는 것뿐이지 그런 감정적으로 약간 나약한 남성들은 여성들이 얼마든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집불통인 남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 남자가 혜진이하고 헤어진 다음에 다른 여자하고 몇 년 사랑하다가 다시 혜진이한테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드라마 속에서 2번, 3번 버린 남자는 4번, 5번 또 버릴 수가 있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나 여기서 자꾸 논의하고 싶은 게 그 남자에게는 좀 지조가 좀 있고 여자에게는 좀 정조관념이 좀 아쉽다 하는 게 바로 이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뭐 사랑이라는 게 정답이 있으면야 뭐 아무도 안 하겠죠. 아주 정확하게 길대로 따라서 가겠죠. 정답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황 기사의 건축 기사가 네. 이 지연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는 순전히 자기 부인 죽은 부인하고 잘못되는 이유 때문만 있을까요? 아니면 전 그렇게 봤어요.
대형품 하나 그것도 역시 감정이 나약해서 그렇죠. 그 남자도요. 하지만 자기의 그 재혼의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대요. 영미 어머니하고 닮은 데도 많이 있지만 해도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랑하는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예. 지연이를 봤을 때는 현모양처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혜진이의 경우에는 화려한 여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현모양처형으로 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 황 기사가 지연이를 그 포기한다 그러죠. 네. 그거는 그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애도 있는 호랍인데 어떻게 처녀 장가 드느냐 하는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같은 직장에서요. 오래 두고 본 그 결과로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또 호랩이고 또 나이 차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기도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 순수한 처녀를 자기 아내를 맞이하겠습니까? 근데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기우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은 기우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남 실장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그 분위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양보해 주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참, 한기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 마음이 포근한 남자 같아요. 굉장히 겸손하고 이 드라마를 가지고 보면 아주 그 신사도를 발휘하고 있는 남자인데 한기사는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는 지연이를 포기한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결혼할 의사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황 기사가? 네, 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연이로서는 그 황 기사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아이도 아직 안 받고 아이가 우선 나타났을 때 그 같이 생활했을 때 그 상황을 전혀 생각을 못한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이 지금 현재 지연이가 이제 황 기사한테 기울었습니다. 막판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기우 그 실장, 남 실장을 완전히 정리했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리가 안 돼 있죠. 또 연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보니까 이 남 실장은 낚시를 여러 곳에 걸어놔놓고 지금 걸리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시기 어때요? 남 실장의 경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지연이는 남 실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황 기사하고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저 생각에는 지연이가 이미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배신감을 가졌으니까 여자가 처녀로서 자존심도 있죠. 이 여자에 대해서는 첫사랑이거든요. 남 실장이요. 그러니까 그 우선은 너무나 배신감이 컸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황 기사 쪽으로 조금 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그 김선생님 보시기에 정리라는 게 사랑의 정리가 그렇게 쉽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불행한 게 그 아픔이라든가 어떤 비교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장애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건데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은 처음부터 참 힘든 사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두 경우가 다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노력하는 그 힘이 없으면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두 사람 다. 우러난 사랑이 아니고 그렇죠. 의도하는 사랑은 좀 힘든 사랑이다. 네, 전 그런 그렇게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학장님께 여쭤보죠. 지연이가 마지막 판에 그 자기 여직원들 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남 실장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아지 베풀 줄만 모른다. 지금 이 남자는 자기를 그렇게 편하게 해준다 이러거든요. 편하게 해주는 것만 사랑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편하게 하고 한쪽은 또 받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양쪽이 다 같이 가져와야지. 어느 한쪽만 가지고 논의할 수 없는 게지요.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집에 가서 조금 내가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에 보면 학생들에게 너무 좀 지나치게 좀 무엇인가 교육애를 쏟다가 보면 집에 오면 아내에게 대해서 조금 불성실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는데 참 받고 주고 받는 게 참 힘든데 산술학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주고 받는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죠. 이 지연이라는 여성의 애정관을 한번 타진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푸근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냐 이겁니다. 마음이 푸근하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우선 조건이야 뭐 여러 가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조건은요. 그렇지만 마음이 푸근한 게 첫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네. 김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사랑하면 무조건 마음만 푸근하면 좋은 겁니까? 글쎄, 저는 그거보다는 좀 열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거 뭐 말해도 하여튼 항상 푸근하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뜨거운 데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푸근하고 네. 너무 뜨거우면 좀 식기가 쉽지 않을까요? 근데 바람도 보통 바람이 불어야지 신바람이 불고 나면은 이내도 식어버립니다. 그 푸근하기만 하기로 따지면야 뭐 목욕탕 같은데 푸근하죠. 푸근하죠. 네. 그래서 그 만성 사랑이 찾지 푸근하기만 한다고. 역시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열정도 있어야죠. 근데 열정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 지금 30대가 열정 가져봐도 필요 없고 나이가 보니까 35세, 30인데 열정이라는 것은 뭐 한 20대 한 번씩 가지는 게지. 30대, 40대, 50대까지 열정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근데 힘이 있습니까 그래? 이성적으로 이제 감성적인 세계를 천천히 차고 정리를 해 나가야죠 그래. 열정만 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20대 지나면 열정만 가지면 큰일 납니까? 저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예.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50대, 40대 부부들이 집에 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얼굴만 보면은 그저 있거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편들이 참 많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돼요. 김영 선생님은 작가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로서. 생활 그 습관을 좀 고쳐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 20대 하는 그 사랑 그 패턴하고요. 20대, 30대, 40대 다 각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 지금 그 혜진이하고 남 실장하고 연애는 젊을 때 연애고 또 조금 이게 그 나이가 든 다음에 그 지연이하고 연애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 남 실장은 저 지연이 쪽을 혜진이 쪽을 더 잊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 가장 그 사랑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약간 근접한 그 얘기로는 그 약속하고 판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또 자기가 판단했을 때 정말 이 사랑이 옳은 것인가 하는 판단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랑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 도중에 지연이가 그 황기상한테 마음이 끌려 들어간 건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그야말로 남 실장에 대한 복수심입니까? 증오심입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복수심도 조금 있을 겁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남성에 대한 그 내가 말씀하는 것보다 교양이 있어 보이더만은요. 여러 가지 친절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nói 포근하고 말지. 이런 게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논의하지 못할 겁니다. 복수심도 좀 개지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럼 재혼인 남성이 푸근하지 않으면 그 누가 가겠어요? 우선. 푸근하지도 않으면. 그럼요. 선 학장님께서는 지금 두 남자 중에 지연이 한 남자를 택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지연이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보건대로 뭐 지연이가 여기서 미혼 처녀이고 여기 남 실장 또 미혼이고 이쪽에는 또 딸애가 하나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지연이가 남 실장에게 만일 결론을 한다면은 아마 또 멀잖아 가지고 가정법원을 찾아갈 가능성이 내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요. 배내요. 자꾸 이 남 실장은 말이요. 그러나 여기서 그래도 푸근하게 그래도 전처에 하나 다리고 푸근하게 그야말로 무리 없이 한 살림을 깨끗하게 살아나가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환기사에 가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천연님께서는? 저도 뭐 환기사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조건이 여기는 저 호랍이고 아기가 하나 있는 게 흠입니다만은 결혼해가지고 불과 1년밖에 결혼 생활을 안 했습니다.
이 드라마상에서요. 아기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 아기도 키워보면은 자기 자식 같을 거예요. 낳은 전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도 아직까지 뭐 한 5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엄마 얼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아기로 데리고 살아도 큰 험이 안 될 것 두 같아요. 분 다 그러면 그 황기사 쪽 하십니까? 김 대리님 어떠십니까? 저는 엄밀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욱이도 재혼이나 마찬가지고 황 실장도 재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황 실장은 결혼하고 엄연히 싶었던 재혼이요. 여성이 있었고 이 사람은 죽은 여성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혜로서는 좀 지연이로서는 그렇게 복잡한 사랑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두 사람 다 보내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은 다른 그 좋은 남성이 네.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두 생각합니다.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라거든요. 두 사람 중에. 안 택해도 상관없습니다. OX가 아니라. 자,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연사분들은 남 실장에게는 가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 기사를 두 분이 선택하셨고 김현 선생님께서는 두 사람 다 부적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남 실장에게 결혼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 둘째는 황 기사에게 결혼하는 걸 찬성하는 분, 셋째는 김현 선생님 말씀대로 툭툭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거.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남 실장과 결혼하는 편이 같은 미혼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남 실장. 그 사람 불쌍하게 됐네요. 황 기사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아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두 사람 다 툴툴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라고 권하고 싶으신 분들이요. 네, 그 표가 제일 많으네요. 자, 그러면 손 학장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 포기해 버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여성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 우리 산업 사회이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사회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순결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결은 육체적인 순결보다도 정신적인 순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두 사람을 그렇게 뭐 한 남자는 3년 동안 또 한 남자는 뭐 몇 년 동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수년 동안을 두 남자를 사랑해 놓고 또 제3자를 택해서 결혼한다. 그때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순진한 남자가 잘못 걸려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남성이 내가 피해를 좀 보지 않겠나. 또 이걸 털어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두 남자를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결혼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하나의 정신의 순결의 문제가 아마 이건 충분히 좀 또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계시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례 두 남자 사이에 오고 가다가 그게 육체적인 결과로 나타나서 산부인과를 찾아온 사람들은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죠. 후자를 택해 가지고요. 후자를 황 기사를 택해 가지고 결혼한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 쪽을 택해 가지고 결혼한 여자가 어떤 케이스가 있나 하면은 환자를 갖다 그 병력을 다 물을 때는 아기도 없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도 없는데 복강행을 하겠다고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카드를 보자고 보면 아기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벤이 이런데 보면 아기 난 흔적은 전혀 없거든요. 자기 애는 아니죠. 네, 그래서 아기가 아닌데 왜 할라 하느냐고 제가 말리죠. 우선 여자는 사람의 심리가 아기를 하나 갖는 걸 원하니까요. 아무 여자라도. 그래서 왜 아기를 안 낳으려 하느냐고 제가 물어보면 그 환자 그 자신의 말씀이 뭐라 하나 하면은 제가 그 본부인한테 난 아기가 둘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아기를 하나 더 낳아서 아기가 셋이가 되면 자식들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하고 전초에 그 아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지금 정리로 지금 결혼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복강경 수술하는 그런 그 여자분도 봅니다. 참 그럴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 아까 얘기 되풀이입니다. 두 남자를 다
포기하라고 그러셨는데 결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부터야 어떤 그 자세, 그 판단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도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감정에 그냥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못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에 달빛이 바다에 비치면은 그냥 거의 바다 밑으로 다 뚫고 들어가죠. 월린이라고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달로 찍은 도장. 여자가 겪어온 과거라든가 체험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자기 그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것 때문에 결혼 생활의 시장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흔히들 그런 이렇게 달밤에 굉장히 슬픔에 차여서 이렇게 걸어가는 여인을 보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 정신적인 아픔이나 어떤 그리움 같은 것, 고통, 고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그 과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그 정신적인 재산을 삼아서 보다 더 좋은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재산이라고 생각돼요. 이제 그 과거가 재산이 될 수도 네. 있다 하는 얘기죠.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결론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훌륭한 성실한 인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말이죠. 이 조건이 별 없었어요. 옛날의 결혼식은.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보면은 여자애들이 결혼을 하는데 대학의 2, 3학년 학생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왜 많이 하느냐. 이 사람이 앞으로 2, 3년에 지금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모릅니다. 대학의 2, 3학년은 미완성 상태거든요.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뭐 세계공화국의 대통령이 될는지 뭐 지게꾼이 될는지 모릅니다. 조건 없이 결혼하는데 요새는 보면 너무 조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건 없이 좀 사람을 좀 택해보라는 겁니다. 전현희께서는 결혼의 가장 선결적인 네. 조건은? 결혼하기 전에 조건하고 결혼 후에 조건하고 두 가지로 저는 나누어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결혼하기 전에 조건은 대개 학벌을 따지고, 그다음에 그 나이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경제력도 따지고, 많이 인물도 따지고 조건이 참 많죠. 그렇지만 결혼하고 난 후에 그 조건은 오로지 성격 하나만이 충실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격. 네. 자, 이제 이 세 사람에게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손학장님께서는 남실장, 이 점수 못 받은 남실장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다시 한번 거듭나서 모든 여성들에게 좀 사과 좀 드리고 이제 사람답게 좀 인간답게 아무 조건 없이 좀 따지지 말고 성실하게 좀 살아가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 황 기사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조금 처녀한테 장가를 갈라 하는 거는 조금 염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니까 자기 원부인의 그 얼굴 연상을 하고 똑같이 닮은 여자분을 찾는다는 거는 조금 저 여성으로서 불쾌해요. 그런데 젊은 여성들이 뭐 예. 그렇게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도요. 어디까지나 저 성격이 좋고 모든 면이 좋다고 와야 됐는데 그 돌아가신 그 부인의 연상을 하고 또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는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처녀장가는 포기하라. 네, 포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생님께서는 이제 여주인공 지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누구나 자기 인생의 그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실장이든 황 기사든 그런 지나가는 남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에 판단을 거기에 기준을 들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그 열쇠를 잘 이용해서 잘 열어주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든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서 마음 편하기를 기다린다는 건 지나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은 괴롭히고 끈질기게 갈등을 일으키고 하면서 풀어나가라고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을 너무 우습게 여기다간 양날이 달린 사랑이라는 칼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더구나 가슴에 상처가 나는 날엔 많이 혼나실 겁니다. 오늘 밤엔 사랑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